저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올해로 결혼 15년 차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눈높이가 정말 높고 까다로워서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위를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특히 제가 살림하는 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다 아끼고 돈 모아서 저희 잘 되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 알지만 실제로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검사하듯 살림 감시하면 피가 마를 정도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 쓰려고 그러는가 싶어요. 우리 시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는 정말 자린고비 그 자체이십니다. 시아버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시댁이 재산을 많이 모아뒀는데 아마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그 반도 못 모았을 거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에요. 정말 연세에 비해 머리 회전도 좋으시고 특히 돈 계산이라면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암산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그 시절에 재테크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주식이나 코인을 할 것도 아니고 아파트나 땅에 투자를 대부분 하셨었는데 어쩜 그렇게 돈 될 만한 곳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는지. 일반인이 보는 눈이랑 완전 다른 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몇 년 전까지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셨고 지금은 시부모님 두 분이 상가 건물과 다른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버님이 아무리 장사를 잘하셨다고 해도 어머님이 돈을 아끼고 모으는 능력과 땅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부자가 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알뜰하신지 그 집안 가족들 모두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남편을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시부모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애초에 우리 남편도 쓸데없이 자기 집안에 건물이 몇 채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 비해서 씀씀이가 알뜰하고 검소하길래 저는 그 부분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돈으로 허세 떠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서 같이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집은 넓었지만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서 부자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크게 좋다 나쁘다 말씀이 없으셨고 시어머니가 제게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벌이는 얼마나 되냐, 월급에서 적금은 얼마씩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시길래 솔직히 그땐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초면에 저런 걸 물어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에겐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어머니 눈에 제가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멀쩡한 직장 다니고 있고 버는 월급의 최소 절반 이상은 적금 붓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댁에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해한 뒤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예전부터 시집갈 때 부모님 도움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모아온 돈을 합치니까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서울 외곽에 아파트 전세 얻을 돈이 되더라고요. 결혼 전 시어머니에게 신혼집을 구하면서 전세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별다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들 상황에서 전세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오래된 낡은 아파트를 찍어주더니 거길 사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 지 30년도 넘은 아파트라서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가 봤던 곳보다는 출근 거리가 더 가까웠지만 지하 주차장은커녕 엘리베이터도 없는 정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세상에 어느 여자가 신혼집을 그런 데서 출발하고 싶겠습니까? 수도꼭지만 돌리면 녹물이 줄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 듣고 돌아와서 남편이랑 신혼집 문제로 한참 싸우기도 했는데 남편이 그때 하는 말이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갈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맞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살기 시작한 지 겨우 5년도 안 되어서 재개발 확정이 됐고 저희 가족은 얼마 전에 새 집을 갖게 되었어요.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는 저런 식이십니다. 본인이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진 않으세요. 가계부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평소 제가 살림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가 조금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런 곳에 돈을 썼는지 이유를 항상 물어보시고 결국엔 돈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매번 어머님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예전부터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돈을 잘 모으는 편이고 일찌감치 회사 생활 시작하면서 적금 붓고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어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20대 때 그렇게 살지 않고 버는 족족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 푼도 모으지 못했다면 애초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최대한 허튼 곳에 돈 안 쓰고 남편과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안타까운 것들 투성이었죠.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하도 잔소리를 듣다 보니 조금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남편과 애들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대충 어림잡아 수십억 재산이 있고 그 부동산 임대료만으로 웬만한 사람 연봉 이상 받는 시어머니인데 집안에 있는 물건이 멀쩡한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림도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집이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다지만 가전제품들도 전부 10년은 기본으로 넘은 것들 뿐이고 거실 소파도 얼마나 오래 쓰셨으면 앉는 부분의 가죽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한번 요즘 건조기가 편하고 유행이니까 시어머니에게 생신 선물로 건조기를 사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 하는 말이 괜히 그런데 돈 쓰다가 사주고도 욕만 먹으니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없어도 지금까지 사는데 큰 지장 없었는데 저희가 100만 원 돈 넘게 주고 건조기를 사왔다고 하면 어머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정을 내실 거라 하네요.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용돈 많이 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하시면서 큰애가 12살인데 아직도 세뱃돈으로 5천 원 주시는 분이에요. 그보다 어린 둘째는 올해 3천 원을 세뱃돈으로 받았네요. 조금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시어머니가 워낙 돈 쓰는 일에 인색하신 분이라서 이제는 큰 기대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5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뭐 하나 멀쩡한 물건을 시댁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시댁 상황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를 보면 부잣집에 시집가서 부럽다고 말을 합니다. 말은 힘들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사실은 시어머니가 용돈이나 비싼 가방이라도 안 사주셨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남의 속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어머님한테 바라는 거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이나 안 하셨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전부 너네 거가 되는 거 아니냐면서 시댁에 자랄합니다. 이미 그런 거 안 받아도 어차피 며느리로서 도리는 잘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약간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 말을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만 다니던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회사 생활은 어차피 뻔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할 테니 자길 믿어달라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사업에 소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자신 있다고 하는 아이템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했거든요.
남편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회사 쉬는 날이 되면 사무실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엄청 들떠 보였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꾸리기에는 우리가 가진 현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의 대출도 알아보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못 믿어왔는데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 그냥 한번 남편을 믿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둘 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은행을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알아봐도 돈이 너무 모자랐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원도 뽑아야 하고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되는 창고와 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초기 물량을 주문하기에도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돈을 아끼고 사무실 집기도 중고물품을 알아봤지만 최소 5천만 원 이상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시댁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말로는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는 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거의 도움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업? 절대 안 돼. 시작부터 남의 돈 빌려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부터 글러먹었다. 사업 생각은 하지도 말고 당분간 회사나 열심히 다녀.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말도 못 꺼내볼 정도로 거절하셔서 그때 남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고 지금 현재 안정적인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사업을 할 생각이냐고 꾸짖으셨죠. 요즘 바깥 세상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너같이 말랑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자기 아들인데도 정말 모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남편 옆에 있다가 같이 혼났어요. 남편이 철딱선이 없는 소리하면 아내가 되어서 뜯어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돈도 절대로 빌려줄 수 없거니와 장사할 생각 따윈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너무 크게 낙담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너무한다 싶었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까지 한 푼도 빌려주기 싫어서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마음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저희 시어머니가 예언자는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망했어요. 예전에는 저도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쪽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싹 다 망해버려서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사업에 대해서 부동산만큼이나 성견지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에게 해주신 이야기 중에 돌이켜보면 틀린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표현이 조금 직설적이시고 너무 돈돈거리시면서 인색하시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서운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솔직히 어머님 덕에 집도 넓히고 돈도 좀 더 모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아이 키우고 살면서 별다른 힘든 일 없이 지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길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암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도 저 결혼하고 3년 지났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결과 나오는 날 이야기 듣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같이 따라갔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오히려 괜찮다고 치료받으면 완치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 예약을 잡고 며칠 후부터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정신으로 제가 일을 나갈 수도 없었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일단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당분간 친정에 내려가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혼자 있어도 괜찮다며 집에 다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엄마 혼자 병원에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시는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집을 비우고 친정에 내려와 있는 사이 집안일은 거의 남편이 책임졌어요. 두 아이들 돌보는 일도 그렇고 혼자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2, 3일에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서 밀린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을 했었지만 저보다는 남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암이 퍼지지 않게 절제하는 수술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머리도 다 빠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빠가 병원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게 생각나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 하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은 친정이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큰 수술도 여러 번이었고 입원을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 쌓인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저희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저축해놓은 돈을 모두 다 써버리셨고 그 뒤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눈치를 보며 할 수 있는 선에서 엄마에게 용돈도 자주 보내드리고 생활비도 한 번씩 드렸지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도 걱정이 되었는지 암보험을 부랴부랴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처리되는 항목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남편은 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돈을 얼마든지 장모님 병원비로 쓰라고 했지만 솔직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수술받고 퇴원하면 집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이 많았어요.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 텐데 엄마도 아빠 돌아가실 때부터 혼자 사시느라 돈을 많이 쓰셔서 저축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가진 돈을 써가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구나 싶었던 건 이런 와중에서도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아무런 걱정 말고 장모님 회복만 신경 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건 현실이었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집으로 돌아와 밀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마침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집을 자주 비우니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솔직히 어머님 얼굴도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집을 너무 자주 비우죠? 어느 정도는 어머님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사돈댁은 아직도 그러시냐? 이래서 사람이 돈을 모아놔야 해. 늙어서 아프면 믿을 건 돈밖에 없다니까. 너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집안꼴도 이게 뭐니 대체? 돈 너무 아끼지 말고 간병인도 쓰고 좋은 곳에서 치료도 받으시라고 해라. 아니, 안 그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럴 돈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참고 우리 엄마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좀 심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흥청망청 사니까 늙어서 고생하는 거야. 혹시 아니? 너희 아빠도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받았으면 아직까지 살아계실지. 이 와중에 저희 아빠 이야기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돈 때문에 섭섭한 상황이라곤 해도 제가 어머님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 대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어떻게든 제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잘해보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대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아빠도 끝까지 치료받으셨어요. 진짜 돈이다가 아닌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따지니까 어머님이 마치 가소롭다는 듯 웃으시면서 자기는 늙어서 절대 자식한테 돌봐달라고 안 할 거라 말을 하고 가버리셨죠.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이리저리 압박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녁 먹고 나서 조용히 아까 낮에 어머님이 오셔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갔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도 듣자마자 크게 화를 냈어요. 집안에선 혹시나 애들이 들을까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워낙 크게 싸우고 있어서 현관문 너머로 통화 내용이 다 들리긴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머님한테 돈이면 다냐고 자식이고 며느리고 다 눈에 뵈는 것도 없냐고 한참 싸우고 들어와서 앞으로 자기 엄마랑 얼굴 마주치고 싸울 일 없을 거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자식들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야. 이제 나도 안 보고 살 거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내일 아침 일찍 또 내려가야 하지. 아무런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남편 덕분에 저는 친정과 집을 오가며 엄마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고 지금은 다행히 엄마가 많이 좋아지셔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세요. 다시 회사에도 복직했고 지금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열심히 지내는 중입니다. 남편은 정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연락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싸운 뒤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남편과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지내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생 많이 했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모으신 거 알겠는데 그래도 세상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 좀 있다고 다른 사람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시댁에 재산이 얼마가 있던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이랑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겁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이니까 괜한 잡생각 안 해도 되고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자식보다 돈이 더 효도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니까 더 늙고 아프면 돈으로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